네. 야, 저는 벌써 녹화를 시작해버렸어요. 저희 녹화분도 이거는, 공개도 안 할 거고, 정말, 진짜 필요한, 제가 막 검증하고 이 사람 진짜 돈 크게 벌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착한 분이잖아요. 진짜 필요한 그분한테만 드릴 거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약간, 어, 나 이러이러한데, 녹화본 좀 줘보세요. 요런 분들한테는 드릴 거고, 그 외 분들한테는 녹화본 저 이제 20만 원에 팔 거예요. 네네. 왜냐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만 이 비법을 알려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기들만 딱 비법 알고 공유를 안 해요. 그쵸? 예, 좋은 거 있으면 왜 알려줘? 그게 맞잖아요. 안 알려주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많은 분들이 아는 거 원치 않아요. 네. 예, 그만 얘기할게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제가 정말 어렵게 지금 여기 얼굴에도 나오잖아요. 제가 웬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굽신거리지 않거든요. 자존심이 엄청 세서. 그런데 이분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내가 너무너무 부들부들해지고 쫀뜨기처럼 막 야들야들해져서 정보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그런 분이에요. 바로 여기 얼굴 보이시잖아요. 바로 이 땜빵 부자 언니인데 저번에 한번 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어, 생애 최초로 오픈톡방에 런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막 알려주기는 조금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분들이 오시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한 번만 더 열어주세요. 진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비법 싹 알아서 그냥, 지금, 펜 하나 드시고요. 메모지 하나 준비하세요. 해서 쫙쫙쫙 필요한 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언니를 알게 됐냐. 제 친구가 저한테 모든 걸 다 의지하고 제가 옷도 빌려주고 뭐 오이비누도 빌려주고 다 빌려준 그 친구가 어느 날 어떻게 됐다? 어, 건물주가 되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멘토가 있었다. 누구야, 좀 알려줘라고 했더니, 이 언니였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렵게 알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내가 여태까지 많이 아픔도 있었고, 제가 보이스피싱도 당했잖아요. 4억을 날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 제대로 일어서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오픈을 해버렸어요. 그래야 이 언니도, 어떤 마음으로 내가 절절한 그 열정을 가지고, 진짜 부자가 되거나 또, 부동산 제대로 된 거 내 앞으로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아, 저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요번에 알게 되셔가지고, 요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들께만 공개를 하는 거니까, 예, 소중한 시간 정말 뜻깊게 보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말 불인이들 건물주 만들어주는 그 언니 한번, 행운의 숫자 7번으로 한번 환영해 7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땜빵 부자 언니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땜빵 부자 언니, 진짜, 오늘도 컨설팅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계약도 하시고, 여러 가지 체결을 하시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정도 너무 바쁘신 분이고, 모시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컨설팅 한 번 할 때 500만 원씩 받으면서, 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한테 이렇게 시간 내주셨다는 거는 정말 여태까지 본인이 받은 것들 이렇게 나눠주고 싶다라는 마음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주실 때 받아갑시다. 예, 땜빵 언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저를 지금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두 번째 보신 분도 있는데, 하여튼간 저희 그 로즈쌤 덕분에 오늘 로즈데이를 맞이해서 제가
짜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좀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옛날에는 번개 모임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냥 로즈쌤의 로즈날. 그래서 제가 그냥 살포시 승차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나마 미비하지만 조금 같이 나눠보고자 했으니까, 뭐야 하고 하실 분들도 있고, 어머, 어머, 어머 하실 분들도 있지만, 그냥 기담아서 조금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드디어, 로즈 데인 날, 부동산 비밀 파티를 시작을 했죠. 맞습니다. 제가 평생 땡빵만 하다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뭐 학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또 이런 것도 좀 했어요. 좀 웃기죠? 나 좀, 이때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요즘 가장 많은 고민을 듣습니다. 아파트 투자, 오피스텔. 돈 많으면 아파트 투자. 그런데 내가 가진 돈이 별로 없다. 수익 경험하고 싶다? 그럼 오피스텔. 그리고 보시면 부자들만은 초소액으로 큰 돈 만들기. 그러니까 아파트의 장점과 이제 그런 것들 하면 사실은 주거용 오피스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돈은 필요하지 않지만 작은 돈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아이가 둘이거든요. 아들만. 딸이 없어서 좀 슬퍼요. 지금 제가 이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부동산 공부 또한 열심히 했습니다. 방송 활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고 요즘 보면 뭐 네이버라든가 네이버 부동산이라든가 뭐 뉴스라든가 뭐 하다 SNS 이런 걸 보시면 부동산에 진짜 국룰이 있어요. 대선까지 무조건 집값이 어떻게 해요? 오르죠. 그리고 IMF 지나거나 어떤 금융위기가 오면 우린 실물 경제로 모든 게 몰립니다. 그럴 때 실물 경제는 뭐예요?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거, 금이라던가 아니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게 오른다. 그런데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왜 유독 유입이 늘까? 여러 군데 이런 것들 보시면 신도시들을 해서 보시면 다 마곡 신도시, 뭐 하남 신도시, 뭐 검단 신도시 이렇게 신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 서울은 땅이 너무 이제 없죠. 그러니 우리는 위성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서울도 물론 오피스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제는 아파트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세라든가 월세,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뭐가 있어요? 그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빌라를 또 너무 무서운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선뜻 또 다가가기가 힘들어서 요즘 보면 아파트는 힘들다, 그리고 빌라는 좀 불안하다. 그래서 오피스텔로 많이들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세요. 대단하죠? 아파트가 13억.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서울보다 신도시가 더 높아요. 저도 2호선 당산역과 그리고 9호선 당산이 같이 되고 있는 그 당산역 양평동에 살고 있지만 물론 전 역세권이라고는 말을 해요. 지금 역세권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예요. 그렇지만 여기 있으니까 뭐죠? 역세권. 그렇게 돼서 역세권이지만 지금 보시면 신도시와 구도시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신축이 아니잖아요. 20년, 30년 된 구축이고 이제 그렇지만 신도시가 왜 13억이 더 하냐? 이러고 보시면 아까 이런 수도권 가격의 상승률이 3배가 된다면 일단 도로가 깨끗하다. 그리고 다들 보시면 뭐든지 그 옆에 빨리빨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뭐 병원도 가까이 있고 학원도 옆에 있고 다 가까이 있는 것들이 왜냐면 신도시는 그렇게 맞게끔 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저희가 살아가는 데는 좀 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있는 집보다 더 비싸다. 그래서 저는 조금 화가 난다. 뭐 그런 게 좀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보실 땐 확실히 신도시가 요즘은 좀 대세라서 그런 것들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신도시 잘 사면 뭐 로또 산 것 같다. 막 이런 말들도 하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불인이도 무조건 가능한 소액부동산 투자 3단계. 띠릭 1단계.
자, 돈이 되는 곳만 골라라. 이건 뭐냐면 입지. 아, 내가 해야 되는 게 역세권인지. 역세권인데 얼마만큼의 역세권인지, 역만 있다고 해서 역세권인지, 내가 걸었을 때 충분히 걸어가는 거리가 되는지, 뭐 20분 아닌지, 15분 아닌지, 5분 아닌지, 여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의 집가 상승은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것만 알으시면 돼요. 그리고 주변의 상권의 발달 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물론 신도시라고 했지만 어느 신도시냐에 따라서 그 신도시가 몇 년 안에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옆에 뭐 아무것도 없어. 병원도 없어. 아이가 가야 학교를 가야 돼. 학원도 없어. 그러면 아무 상관이 우리 생활이 어때요? 힘들겠죠. 그래서 주변 상권의 발달, 그리고 업무 지구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 것도 꼭 보셔야 되는 거고요. 2단계, 내 예산으로 가능한 수익형 상품. 내가 일단 모른다. 난 사실 부동산 너무 몰라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 내에서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발품을 가더라도 많이 자주 종종 가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동량도 할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옆에 있는 슈퍼 아줌마한테까지 요즘 어때요? 하고 들을 수가 있는 게 내가 잘 아는 지역 내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나는 뭘 원한다. 어, 내가 돈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난 여기서 약간 투자도 하고 싶고, 약간 주거도 하고 싶으면서 내가 몇 년 후에, 5년 후에는 내가 요거를 좀 팔고, 난 다른 데로 좀 옮겨 타고 싶어. 그러한 나의 그 포트폴리오가 좀 있으시면 서로가 같이 이야기를 해서 투자처를 제안받을 때 아주 괜찮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보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정말 저는 부동산의 비읍자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곡의 신도시 그때 마곡역 7호선 그러니까 마곡 신도시 고개 앞에 마곡 나루역 7번 출구 그 앞에 있는 푸르지오를 제가 하면서 힐스테이트와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진짜 저는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좀 빚도 있었어요. 빚도 있었고 또 이제 뭐 제가 MBTI가 ENFP거든요. 그래서 약간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저질러. 그러니까 앞뒤를 생각하고 확 전리자 보니까 뭐 내 친구가 야 있잖아 요거 좀 괜찮아 그럼 오케이! 바로 그거야. 그리고 전부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딜을 이제 처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 저질러다 보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자연적으로 왜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뭐 사업도 해본 거지만 역시 부동산이 최고다라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자, 현 시점 이후에 부동산 전망은 매매 시장이 약간 둔해졌죠. 왜? 가격이 너무 올라졌고 또 그럼 뭐 DSR, 뭐 스트레스 DSR이라든가 이제 여러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우리를 이제 쪼여오고 지금 물가는 상승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매매 시장도 둔화됐지만 또 뭐 잠실이라든가 강남 이런 데에서 물건들을 갑자기 확 다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나 지금 내놓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시 또 걷어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은 지금 아니면 살 수 없다. 강북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두고 봐야 한다. 지금 그런 지금 시점으로 지금 약간 양방향으로 좀 나눠졌어요. 그러다 보니 요게 약간 지금 서로가 엇박자를 나면서 약간 둔해지고 있다. 이제 그러고 지금 보시면 수익형으로 해서 소액 지금 아파트들은 이제는 작은 평수대가 뭐 방 두 개짜리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인기고 왜 10억 미만에 살려면 그런 거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변화. 신규 아파트는 공급이 제한적이죠. 지금 왜 건축 자재비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공급은 건축사들이 많이 안 합니다. 왜 도니아가 많이 딸리니까. 그리고 공급은 적은데 수요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강원도라든가 저쪽 밑에 지방 많습니다. 도심지미 역세권에는 힘들다. 땅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팁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이후부터는 주임사가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이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번 그러니까 세를 딱 내면 금방 가요, 6년. 5년은 금방 후딱 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보시면 임대 수익률 상승 가능성 큰 곳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잘하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말처럼 일단은 우리나라도 근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수도권, 말 그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뉴욕도, 뭐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들 지방 아파트 반토막이라든가 뭐 속초에 뭐 지금 3억에 뭐 6억 원대가 3억 됐다 뭐 이런 것들 다 보시면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리와 대출의 영향. 대출 금리는 이제 점점 이제 올 하반기 때 지금 5월이잖아요. 5월 지나고 이제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면 아마 더 하락이 되고 하반기 되면 더 이제 하락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시중에 돈이 이제 풀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래요?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왜? 나도 쉽게 돈 벌고 싶고, 나도 집 있고 싶고, 나도 내 앞으로 뭐가 있어야 내가, 아, 내가 백날, 나 삼성전자 주식 100주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 어디에 나 뭐 하나 있어 라고 하신 재산세 얼마네? 이게 확실히 더 조금 알차죠. 자, 보시면, 자, 현재 투자를 딱 보시면, 아까 제가 요거를 간략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한눈에 보실 거예요. 자, 소형 아파트, 그게 이제 옛날에는 84 사이즈까지가, 코로나 때까지는 84 사이즈가 최고 인기였는데, 이제 자재비와 이게 이제 오르면서 59 사이즈가 1등,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 계속 상승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왜냐? 2024년 1월 11일 그 부동산 그 대책을 하면서 그 1가구 1주택에 들어가지가 않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금 상승 가도로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는 사실은 주거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텔이 약간 비수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성수기를 타고 있다. 그래서 요게 또 한시적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무주택만 노려라라고 보시면 지금 현재 준공이 되고 막 지금 막 세를 받고 있는 거는 지금 사시면 1가구 1주택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월 10일 정책 그리고 요거는 주택수에 제외에 들어있고 생애 최초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또한 그리고 또 이건 또 그거 있어요. 내 청약통장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제가 샀어요. 물론 이거 청약통장 없어도 가능하지만 제가 이거로 해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주거용이라면서요? 근데 이걸 했는데 그럼 나 지금 청약통장 부금한 거 그럼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아니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시면 돼요.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어, 투자금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매매라는 거는 내가 뭐 담보대출에서 얼만큼 해서 어느 정도의 뭐 돈이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내가 연봉이 얼마예요? 내가 지금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어요? 아니면 나는 재산세가 뭐가 있어요? 뭐 부모님이 뭐 해주신 것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든지 뭐 그거에 개인 사정에서 재산세가 뭐 내는 게 있어요. 막 이게 있으시면 지금 보시면 자금은 지금 뭐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잘 찾아보시면 1,0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하시고 1,000만 원에 그리고 중도금 그리고 이젠 잔금인데 그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은 요즘 보시면 신도시에 어디 아파트가 돼요. 이거를 뭐 하면 뭐 로또 맞은 것처럼 뭐 돈이 될 수 있어요라고 이제 뭐 그렇게 기사들도 뜨는 것들을 봐요. 물론 그런 기사들이 다 건설사에서 내는 것도 있지만 잘 보시면 그냥 일반인들이 거기 계시는 분들이 빨리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또 그 기사를 그냥 내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거를 꼭 빼뜨리세요. 뭘 빼뜨리냐? 무조건 거기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기간을 안 놓으신 거죠. 3년 정도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몸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요런 거주용 오피스텔은 입주 전에, 그러니까 계약만, 지금 중도금 대출 전에, 계약만 이루어지면 전매가 가능하다.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조금 리스크는 낮추고 그런 것들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하시면 돼요. 전매 가능한 분양권입니다. 그래서 요게 전매를 할 때 전매의 차익도 볼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요 뒤에 제가 질의와 응답 시간을 만약에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슬세권, 역세권, 학세권,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게 슬세권. 모두 다 슬리퍼를 신고서 모든 걸 병원도 갈 수 있고, 내가 음식점도 갈 수 있고, 말 그대로 스벅을 갈 수 있고, 그렇게 모든 거가 돼 있는 데를 슬세권. 그 슬세권만 잘만 있으면 어떤다? 나의 부동산은 집가 상승은 된다. 임대라든가 모든 걸 할 때도 항상 그걸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요즘 꼭 슬세권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약하세요. 예약하세요. 자, 좀 보시면 저도 어, 저희 신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이제 남편도 이제 제 나이가 어쩌다 보니까 곧 이제 정년퇴 지금 이제 해야 대한 나이고 이제 아이들은 둘이 있고 이제 어떻게 아들만 있으면 정말 둘만 있다 보니까 정말 미쳐버리겠죠. 전 또 사업에 또 ENF 피니까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헉! 이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했던 것들을 제가 마이너스로 제가 처음에 한 게 한 3억 그 정도가 저도 한 마이너스가 3억 좀 안 되게 마이너스가 났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소상공인 뭐 이런 것도 대출도 받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계속 오피스텔을 몇 번 갈아타고 이제 상가 아파트 이제 갭 투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수익이 이제 됐고 똘똘한 놈을 이제 팔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되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최다 질문이 자, 제 돈이 수중에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뭐 오피스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거주용 뭐 주거용 오피스텔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또 그게 뜨고 있죠.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를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모아주택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뭐 갭 투자를 할래 하고선 젊으신 분들이 막 빌라를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찾아보시는 거예요. 빌라를 하면 뭐 500이면 되던데 뭐 전세해가지고 뭐 200 얼마면 되는데 네 그것도 가능하시죠. 그러나 정 1가구 1주택에 들어가요. 나의 청약 부금 그리고 모아주택 언제 될지 몰라요. 그 똑같은데 지주택이랑 그리고 지금 성공 사례 지금 1차 한 대는 지금 강북에 딱 그 한양 빌라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될지 진짜 몰라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가 된다? 나는 1가구 1주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청약 통장은 내가 정말 쓰고 싶을 때 쓸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주거용 업소에 1,000만 원에 이런 수익형들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저한테 1대1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어떻게 받나요?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나중에 뱉어내야 하나요? 네, 주택임대 사업자는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맨 처음에 하실 거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돼요. 그때는 그냥 일반 임대사업자로 내셔서 부가세를 일단은 환급을 무조건 받으세요. 환급을 건축분의 무조건 10%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보면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등기에. 그럼 그 건축물의 10%니까, 만약에 내가 5억짜리를 했다. 한 2,800이 부가세, 거를 환급을 내시고, 나중에 뱉어내야 하나요?
내가 일반 임대사업자로 계속 갈 거면 안 뱉어내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전세를 좀 받고 싶어. 왜냐면 난 그렇다면 주임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배터를 내셔야 돼요. 대신 뭐를 한다? 취등록세를 감면받는다. 결국은 똔똔이다. 부가세를 받는 거와 내가 취등록세를 감면받는 거랑 거의 똔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 대출이 몇 프로 나오나? 이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그냥 일반 오피스텔에 상관이 없는 게 오피스텔 자체는 저희가 딱 문서형을 딱 보면 그거는 아파트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얘는 상업으로 들어와요. 상업 용도로. 그래서 담보대출이 일단 기본적으로 70%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내 개인적인 그것도 신용 들어가면 80%에서 85%까지. 그러니까 한참 저희가 부동산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바로 코로나 끝나고 날 때까지는 90%까지도 나왔었어요. 진짜 잘 나올 때. 그렇게 뭐 법인이라든가 이런 게서는 90%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제가 그래도 안전하게 보신다면 80에서 85%. 우리가 아파트 받는 거랑은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적은 돈으로 굴릴 경우 추천 로드맵을 알려주세요. 어, 이럴 때는 저희는 수익형으로밖에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강남에 있는 뭐 15억, 20억짜리 하시면 내가 그러려면 13억 하면은 우리 뭐 담보대출 뭐 내가 지금 현재 뭐 5억 막 일단 뭐 7, 8억 막 이렇게 그런 어떠한 대출금 하면서 내 돈이 또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5억을 투자했다? 그럼 나는 5억에 관한 만큼의 돈이 또 나에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형은 작은 돈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짧은 기간에 단타로 탁탁탁 빠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작은 돈을 굴릴 경우 추천. 요거는 다 설명해 드리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니 지금은 살짝 제가 뒤로 시간이 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매 또는 수익률 올리는 비법 알려주세요. 이거는 전매를 하시려면 자 보세요. 내가 우리가 명품을 살 때도 보세요. 명품을 살 때 그냥 일반 가장 나오는 것보다는 콜라보 말 그대로 요즘 GD 향수는 그거 보시면 딱 뭐죠? 한정이잖아. 한정판. 그래서 연예인들도 서로 막 구심구심 받으면 영광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정판. 그런 것처럼 어떠한 물건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오늘 지금 하시면 그 주거용 오피스를 따진다면 주거용에 물론 다 사실 수 있어요. 5평에도 사실 수 있고 9평에도 사실 수도 있고 다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주거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방은 반드시 하나는 있고 거실도 있고 뭐 방 2개나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로 되는 거를 하시는데 내가 또 만약에 200세대다. 근데 그 200세대에 평수가 10평짜리는 한 120세대고 한 15평이 뭐 80세대다. 그러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사실은 80세대를 조금 하는 게 더 좋긴 해요. 왜냐면 전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일이 바로 준공이에요. 준공일 때 내가 내일 이제 준공이어서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내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내 거를 다 내놓겠죠. 그러면 120개는 똑같이 나와요. 120개는 한 80개가 나온다고 부동산에 나오면 실입주 떠나고 나온다고 하면 지금 80개 있는 것 중에서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한 40개 나온다고 그러면 벌써 얘는 40개잖아요. 지금 평수가 큰 게.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매가 잘 되겠죠. 전매는 그래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말하는 닭장 같은 나 그런데 못 살아야 하는 그냥 원룸형은 이제 원룸형은 그냥 한번 사서 돼요. 물론 그건 대신 하나를 가지고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2개나 3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아, 내 지금 통장에 돈이 좀 짭짤하게 들어온다. 내가 요것 때문에 내가 좀 해외여행 좀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렇게 정도의 수익률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소가치 있는 것들, 평형대, 뭐 40에서 60제곱미터, 그게 지금 가장 희소가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전용으로 따지면 한 13대에서 13평에 평당 희소 가치가 높아요. 방 하나에 뭐 하나나 아니면 방 두 개. 왜냐면 방 세 개가 되고 거실이 있으면 이미 거기는 60제곱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안 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수익형도 올리고 내가 임차인을 잘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부담도 안 되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가 부담되지 않게끔 할 수 있을 그거는 그 정도 사이즈가 최고다. 왜? 내가 잔금을 치르는 게 곧 언제다? 내 세입자가 들어올 때가 잔금을 치르는 날이에요. 이게 수익형을 올릴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아파트와는 또 틀리기 때문에. 보시면, 제가 이제 요게 이제 최다 질문을 해서 요거까지, 5번까지 해서 제가 오늘은 지금 속성으로 좀 막 빨리빨리 해드렸거든요. 왜냐면 지난번에 혹시나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똑같은 말을 하면 지루하실까봐 제가 오늘 제가 좀 빨리 했는데 아마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로즈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찝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질문이 이제 굉장히 또 그중에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첫 번째 또 질문이, 여섯 채 만드는 법 궁금해요. 라고 아, 부동산님께서, 질문 아하, 주셨습니다. 제, 아까 그 음, 여섯 채 음. 만드는 분 네네. 계시잖아요. 그분 원래 7채였어요. 7채였는데, 하나를 팔고, 지금 다른 거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지금 그분도 하나 투자를 해놨어요. 그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근데 곧 또 7채가 다시 될 예정이에요. 저랑 똑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익형은 작은 돈으로 해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아파트는 사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계약금을 냅니다. 그럼 이제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이자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잔금을 할 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잔금을 하는 날은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제가 그랬죠. 그거 뭐냐? 내가 내가 지금 4억짜리 샀어요. 근데 지금 지금 현재 시세가 나와 같은 그게 지금 4억 2천이 4억이래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잔금 세입자를 오는 날 나는 은행에 가서 같이 잔금을 하고 이 사람 잔금을 받아서 나는 그걸 그대로 잔금을 치르고 얘는 들어오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끝났잖아요. 2천 드리고. 그래서 그건 일단 클리어. 근데 지금 현재 보면 2천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 4억으로 내 전세를 들어온 거잖아요. 4억짜리에. 그럼 결론은 2천만 원이 난 남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2천만 원 또 들고 또 나는 그 옆에 있는 거를 또 가는 거예요. 또 집어넣어. 그러면 난 또 이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2천만 원만 있는 게 아니겠죠. 내가 또 뭔가 내가 회사를 다니거나 뭐를 하면서 내가 뭐 적금도 하고 하다못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서 돈이 제가 생겼어요. 3천이든 4천이 조금 더 생겼어요. 뭐 한 1,000만 원 더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나은 걸, 그래서 역세권이라든가 조금 더 컨디션이 좋은 대로 제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난 이번에는 월세를 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담보대출을 받는 거예요. 담보대출을 딱 받아서 그 담보대출하고 그거의 보증금이 내가 보시면 담보대출이 80%에 85% 나온다고 보시면 그건 다 분양가가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이제 5억에 대한 80%를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그러면 자, 계산 빨리 하시는 분 부탁드려요. 자, 5억에 80%. 자, 나왔나요?
그러면 4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4억인데 지금 4억을 일단은 집어넣었어요. 담보대출 했어요. 그럼 나는 1억이 이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나는 투룸이고 원룸 1.5룸이기 때문에 1억에 1억에 35만 원을 받을래. 이렇게 내셔도 돼요. 그러면 나는 1억이 보증금이 들어오는 날 나는 또 뭐다? 담보대출을 하고 80% 하고 요거 1억을 받으면서 은행에다가 그날 집어넣으면서 또 이거는 또 준공을 딱 하게끔 끝나는 거예요. 잔금을 다 치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매달 뭐가 들어온다? 물론 이자가 들어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지만 또 이자는 나가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요건 1억이라 했지만 사실 제가 또 오면 제가 또 쫀쫀하게 또 다 계산을 해드려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조금씩 돈을, 그럼 보세요. 나는 이미 벌써 계약금으로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항상 그 계약금은 내가 항상 다시 나한테 와요. 계약금이. 다시 그 계약금 내가 투자한 돈이 다시 또 보증금 때문에 다시 또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보증금 갖고 또 다른 데로 또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계속 사이트를 돌려보면 6개 순식간이에요. 저희 고객은 지금 이 10개도 넘었는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 종로에 계신 사모님인데 그분은 그 이제 성함을 말 안 할 거니까 그분이 이제 화 안 내실 거예요. 그분은 뭐 하셨는 분이냐면 말 그대로 창신도 쪽이어서 미싱 있죠, 미싱. 그 미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자기가 남편이 그런 걸 하셔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들이 뛰어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들어오는 것도 이제 맨날 그 직원도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해서 그거 하면서 본인이 뛰어들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라. 내가 이게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다가 우연히 그 이제 종로에서 하는 거를 갖다가 그분에서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뭐 그 오피스를 하나 하는 거를. 그래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어? 그 눈을 뜬 거예요, 부동산에. 어,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10개가 넘고 그분은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사고팔고를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아파트도 이제 딸도 있고 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지금 그래서 딸은 중국으로 그렇게 하면서 중국으로 유학도 보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팔았다가 이번에도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아파트 잘 팔으셨더라고요. 팔고 사고를 하시면서 그분은 이제 물론 남편분 때문에 그 하시는 그 미신 그거 하시는 거를 사실 그 의료 그것도 약간 하얀 길이잖아요. 그래도 맨날 했던 사장이 안 나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결론 사장인데 워낙 우리 저희 여기 사모님이 워낙 수완이 좋고 이게 손이 이게 빠르시니까 이분이 가서 한 번씩 그냥 돌봐주고 옛날에는 거기에 목소리를 맞춰서 했는데 지금은 여유롭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시면서 이제 그렇게 일을 공유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래요. 맞다. 저기 본부장님 말이 맞다. 진짜 확실히 쉽게 돈 버는 방법은 부동산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사례로 해서 또 자기 같이 있던 직원들 이렇게 또 새로운 세계로 또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한 훌륭하신 잔다르크 같으신 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아유,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진심이 느껴지는데, 너무 네, 좀 그렇죠. 부동산님한테, 답변이 잘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모아주택 하셨나 봐요. 예, 힘드셨다고. 안 오른대요. 네네네. 모아주택이 한물 조금 갔어요. 이게 또 사이클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은 모아주택 들어가시는 거는 아닌 거 맞죠? 네, 찐빵 언니? 그렇죠. 모아주택은 말 그대로 저희가 보시면 뭐랑 똑같다? 뭐랑 똑같죠? 지주택. 네, 맞습니다. 지주택과 같습니다. 그럼 지주택에 가장 우리를 멍들게 하는 게 뭐죠? 추가 분담금. 음, 똑같아요. 모아주택도, 근데 모아주택이 이제 규모가 어떻게 보면 지주택보다는 작잖아요. 빌라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보면 뭐 리모델링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규모가 적단 말이에요. 지주택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일단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은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열광을 해서
이제 하시는데, 결론은 지금 성공 사례는 그렇게 벌써 몇 년이니까. 7, 8년 전부터 모아주택 화성시 그때부터 시작해서 했지만, 지금 현재는 서울에 있는 성공 사례는 지금 딱 일차 하나밖에 된 게 없어요. 그만큼 뭐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 그리고 나는 모아주택을 하고 거기다 놓지만 내 돈은 거기 묶여 있고 추가 분담금 계속 부렸고 그리고 주변이 시세가 올라가지 않고 묶이고 말 그대로 여기에 무슨 여기 지나갈 거예요? 아니요. 하다 보니까 또 여기 또 안 지나가면 다시 또 가격이 또 빠지고 힘들죠. 지금은 모아주택은 로즈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다. 그냥 지주택과 같다고. 그냥 지주택의 작은 미니 버전? 이름만 다른?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위험하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에 그런 수업이 너무 많다고 하시네요. 실제로 아,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는 조금, 들은 게 많아가지고, 정말 강력하게 하라는 분들이 지금 주변에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음, 제가 진짜 끝까지 인내하고 안 했는데 그분들, 그 작년에 모아주택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다시 가격이 내려가가지고 지금 주로 양천구 신월동 그쪽 많이 하셨대요. 네,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하시네요. 이분도 이제 그거 같이 하셨나 보다. 그죠? 그거는 네. 사실은 그거를 해서 막차 타신 거죠. 요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년, 7년 고전에 하셨어야 됐어요. 그래도 그때 앞으로 하셨던 분들, 향후 10년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지금 거기 신월동 거기 있는 그 양평동이에요. 제가 이렇게 항상 보잖아요, 이렇게. 그랬으면 제가 그걸 네. 했겠죠. 왜 바로 우리 집 앞인데 그걸 왜 못해요? 그걸 해야지. 근데 저 안 했잖아요. 네. 왜 안 했겠어요? 언제 될지 몰라요. 그리고 신월동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빌라는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연령이 높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de 이사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냥 모터로 이사가 나 지금 여기 사는 게 너무 편한데, 지주택이랑 똑같아요. 한 집에서 삑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 돈으로 어딜 가서 사셔야 될까요? 그분들 물어보세요. 내가 이 나이에 뭔 그거 하려고 뭘 이사를 가? 이 돈 갖고 어디 가? 뭐, 그 돈 갖고 어디 가서 못 살아요. 왜 내가 이 나이에 남의 집 전세 살아야 되냐는 거지. 그래서 모아주택이 다시 이렇게 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아, 모아주택은 지주택의 다른 말이다라는 거,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고, 이런 수업 되게 많고 한데, 들어갔다가 지금 피 보신 분이 되게 많아서, 한 번은 정보 어,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맞아서. 맞아요. 참, 그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 신월동 대기 전에가 그 까치산역 있죠? 거기가 그 네네. 빌라 그거를 해가지고서 모아주택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부동산들이 막 그 부동산에 관심 있는 고객들한테 막 전화를 했나 봐요. 이제 네. 보면 뭐 호갱노노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보시고서는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그런 연락처에 호갱노노에서도 올린 그 부동산이 이렇게 막 올려놔서 뭐 갭 투자로 해서 막 이렇게 됩니다 해가지고 이런 모아주택이 될 겁니다 해가지고 막 투자를 받고 했죠? 거기 있던 부동산 대표들 지금 다 은팔찌 철컹철컹 네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된다는 정말로 아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표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또 DM으로 오셨는데 부동산님이 그러시네. 이거를 자기는 이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강사님도 계약을 다 안 하고 이제 이그짓 하신 상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피 봤다고. 예. 그래서 2017년도 그때나 모아주택 그쪽이 괜찮았고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시더라도 물어보세요. 땜빵 언니한테. 실제로 거기 지금
과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미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나 돈 벌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떠넘기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럼 예. 그 그래서 이전에 지금, 사셨던 분이 7, 8년 전에 사셨던 분들이 지금 그 우리 부동산님? 그분 같은 분한테 팔고 나온 아,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모아주택 하셨다고 하니까, 예, 답변 되셨습니까? 예,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부동산님이 또 남기셨는데, 아, 다른 세미나는 6억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하시네요. 어머나. 6억이 어딨나요, 저희가? 그 돈 이거? 있으면 벌써 저희는 부자 됐죠? 네, 그게 어, 맞나요? 하셨거든요. 이게 맞을까요? 6억이요? 6억을 들고 오라고 했대요. 예, 가져오라고. 누가? 네, 다른 수업에서, 예, 다른 세미나에서 6억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여러분, 6억을 들고 있으면요.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일단은 강남을 가세요. 성수동을 가시고. 왜 6억을 갖고 있는데 왜 거길 가요? 성수동을 가세요. 강남을 가셔야죠. 거길 갈 게 아니라 6월 갖고 예, 있는데 현금으로 6월 갖고 있으면 절대 거길 갈 게 아니에요. 그냥 현금 통장 잘 가지고 그냥 도장 하나 여기다가 딱 넣어놓고 그냥 말 그대로 부동산 쇼핑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성수동이라든가 강남 지역 쪽을. 그리고선 거기에서 요거 차액을 해가지고 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렇게 하셔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내가 현금으로 주고 저도 제가 20억 넘게 있었는데 그게 다 뭐냐면 말 그대로 저도 현물 자산인 거예요. 제 부동산, 저의 상가, 오피스, 아파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제가 20억은 더 됐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걸 돈으로 아직 환산이 되지 않고 그 부동산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만 내가 현금으로 6억이 있다. 어유 그러면 거기 안 네네. 가셔도 됩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부동산님. 어떻게 마이너스 3억에서 20억을 만드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 그 첫 번째 수업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모든 게 다 땜빵이에요. 제가 강의를 하는 것도 누군가가 해서 가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방송일도 뭐가 펑크 나서 작가한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제가 진짜 우리가 이제 말하기 편하게 그냥 제가 땜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부동산 또한 제 여의도에서 부동산 하는 그 친구가, 야, 마곡 신도시라는 게 생기는데, 내가 지금 여의도고, 거기 여의도 그때 걔가 지금 되게 잘 나가는 부동산이었거든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리도 있고, 거기를 지금 현재 누군가가 상주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 직원을 내가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가 그냥 내 직원인 것처럼 해서 거기에 좀 있어라. 그래서, 그래? 하고선 제가 거기 이제 갔다가, 저도, 청약을 하래요. 청약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아파트처럼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청약이에요. 그래서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되는 거. 근데 제가 거기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해서 마곡신도시에 말 그대로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하의를 신고 나와라가 그 신도시의 투자 방법인 거예요. 허 벌판에 이제 막 생겨지고 있을 때 그때 제가 들어가가지고 그때 하다 보니까 거기는 그렇다고 해서 허 벌판이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같이. 막 아파트만 띵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는 이미 지어서 완공이 앞에 되어 있고 막 회사들도 이제 막 같이 지어질 때 저희 오피스텔 그 보타니 프루지오라고 이제 딱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투룸을 해가지고 필이 2천만 원을 받았어요. 말 그대로 그때 전매했거든요. 2천만 원을 근데 그거 파는 게 바보 같은 짓이었어. 지금 그게 7억이에요. 하여간 그러니까 2천만 원 피를 받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뭐야? 2천만 원 피까지 받아? 라는 생각에 이제 알았죠.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옆에 힐스테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 힐스테이트를 하는데 거기 그때도 똑같이
전세가 들어오면 같이 하면 된대요. 잔금을 치르면. 제가 그때 그 방법을 알은 거죠.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그거 받은 걸로 해가지고 전 사실 그때 하나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2천만 원이 피가 나왔으니까 제가 500, 500 해가지고 일단은 기세 좋게 했죠. 또 그때도. 그때부터 ENFP, MBTI가 있으면 난 그때 나를 알아봤을 텐데. 그때도 기세 좋게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시세 차익을 계속 벌은 거예요. 계속 돈이 남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일을 10년을 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10년을 넘게 하면서 제 마이너스도 이제 언제 그게 딱 회복이 됐냐면요. 전 사실은 솔직히 부동산이 한참 좋은 시기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그 정권 때. 그때 막 대출 이자 완전 싸게 주잖아요. 막 2%대 막 그때 또 제가 또 여기에 몸담고 있으니까 아싸라비아 하면서 이제 했죠. 그러다 보니 전화위복이 되고 아파트도 제가 샀다가 팔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조그마한 이제 구옥을 또 하나 좀 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팔고 요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3억은 지금 제가 시기적으로 그 14, 14 제가 이렇게 내 나이가 나오니까 그렇게 내 나이를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여가 요 일에 제가 들어오면서 한 3년? 3년 하면서 그게 다 갚아졌어요. 아, 응. 3년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빚도 갚으면서 제 물건들도 이제 푸른하게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내 앞으로. 그럼 이제 내 앞으로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이제 남편 이제 명의도 이제 빌려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저희 이제 엄마 명의도 좀 빌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증여라는 게 있는데 좀 그거는 또 방법이 있어요 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문어발처럼 발을 쪼개서. 예, 예, 예. 아하, 예. 부동산 대표님 답변이 되셨나요? 아, 정말 돈이 없지만 대출은 잘 나오는 사람은 괜찮나요? 저는 대출 담보가 있으시다고. 이게 담보대출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그죠? 어떻게 해? 오, 그러시구나. 맞아요. 담보대출. 사실은 요즘은 뭐 DSL이라 이런 것 있지만 돈이 돈을 놓고 먹는다고 하잖아요. 보시면 돈 없는 사람이 대출 많이 받을 것 같죠. 자, 돈이 없는 사람은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출을 뭐로 받는 줄 아세요? 투자하려고 대출을 받아요. 어떻게? 영혼의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아주 그냥 그 은행의 지점장을 달달 뽑고서까지 그렇게 해서 대출을 정말 쭉 빨아가지고 해요. 근데 이게 생활자금이 아니고 투자자금이다 보니 내가 그걸 몇 번 하면 은행에서도 좋아요, 고객님. 이렇게 높던 문턱이 어느 순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보면 사업했지만 사업이 잘 그거 이제 좀 안 됐고 저희 그 남편의 그 회사에 그거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명의 그걸로 해가지고 가정주부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첫 발을 그렇게 담근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내 앞으로 이제 뭔가가 재산세가 되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회사에 은행에서 저한테도 잘 해주죠. 무엇을? 대출을 갖다 쓰래요. 그리고 또 한 지점 정도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건 좀 편리한 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연예인 중에서 누구죠? 건- 누구죠? 그 전원주? 그 아줌마들 보시면 뭐 은행에 모든 사람들이 딱 내가지고 그 인사한다면서요. 은행은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제가 지금 보시면 옛날엔 체크카드를 많이 썼어요.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것보단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많이 돈을 갖다가 갖고, 많이 갖다가 갖고 하면 높아집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1,000만 원을 할 수 있는 건, 어, 지금 보시면 1,000만 원 할 수 있는 건 아파트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이제 가진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다들 그냥 무조건 계약금 막 1,000만 원으로 뭐 계약금, 계약서 막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이 1,000만 원이지만 결론은 1차가 1,000만 원을 했다가 2차로 얼마를 내고 해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주거용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떤 분이 저는 저기 신용이 뭐 좋아서 뭐 대출이 잘 나온다고 하신 분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대출이라는 걸 살짝 받아서 그거를 계약금을 다 납부를 하고 중도금을 무이자로 받고 잔금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 세입자가 들어올 때 내가 중간에 같이 잔금을 치를 수 있다라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와 아파트는 대출 금액이 한 50에서 60%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이제 주거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담보가 70에서 80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출발 자체가 틀리죠. 그래서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은 잘 찾아보면 있다. 감사합니다. 구린이 님께서 금리가 내려가더라고요. 앞으로 대출 금리가 더 내려갈까요? 하셨네요. 이게 여기 보시면 기사에도 났어요. 5월 달, 그러니까 대선 이제 원래 5월 달에도 이제 내려간다고 했지만 이제 대선이 이제 치러지고 나면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은행에서도 하반기 때 내려간다고 했지만 중간에 한 번 더 내려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우리는 원래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선이 치러지고 나면 일단은 민생을 안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을 띄워줍니다. 그래야 기업체들이 또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앞으로는 이제 올 하반기까지는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 대출 금리는 쭉 내려간다고 합니다. 로즈쌤은 몇 프로로 계약하셨나요? 하셨는데, 제가 대출 금리가, 어, 몇 프로였었죠? 3, 제일은 SC 제일은행으로. 4%. 응. 4%가 안 됐어요. 3점 몇 프로였죠? 응. 예, 예.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싸지?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 전에 담보대출, 지금 살고 있는 집 아파트 담보대출이 5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5점 몇 프로였어요. 신한은행에서. 왜냐면 2021년도 지나서 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금리가 또 쭉쭉 내려가고 또 하루 다르게 더 쭉쭉 내려가서 프로대로 나오더라고요. 요즘 신용도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기다렸다가 대선 직전에 하는 게 최고구나. 근데 그게 지금인 거예요. 5월 달이잖아요. 6월 3일인가요? 그때가 이제 대선이죠? 예. 맞죠, 맞죠. 그래서 지금이 적기다. 네. 그렇다. 지점장님 소개 좀 부탁해요 하셨네요. 음, 그래요. 땜빵언니를 통해서. 저한테 예, 살짝 귓속말로 해주시면 네, 예.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예. 얼굴은 한번 보셔야죠.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얘기 나누시면서, 지점장님 소개, 부드럽게 한번 받아보시고요. 구린이님께서, 대출 때문에 회사 댕겨요. 제 명의로 여러 개 대출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개 하고 싶어요. 하셨어요. 와우.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시려면 와우. 아파트는 힘들어요. 일단 아파트는 힘들다.
말 그대로 진짜 스트레스다. DSR 스트레스 때문에. 일단 담보대출이 나오는 물건들을 하셔야 되는 게 수익형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형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파트는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부리니님께서, 그러면 이제 첫 계약은 소액 물건 하고픈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소액으로 하시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일단은 가장 좋긴 해요. 아파트는 보세요. 제가 지금 뭐 하고는 있기도 하지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금 컨설팅을 하고 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지금 전세가 방 2개짜리가 말 그대로 신도시의 바로 역 앞이에요. 5억 미만이 아니에요. 다 6, 7억이에요. 근데 7억 이상이란 말이에요. 전세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내가 사는 게 5, 6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어요? 1가구 1주택에 들어가지 않고. 근데 만약에 내가 오피스텔 이걸 사지 않았어. 사지 않고 얘를 전세로 간다고 해도 4,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똑같이 투룸인데 내가 역 바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슬리퍼 신고 다 갈 수 있는 슬세권이 있는 데와 내가 역과는 떨어져 있는 아파트 있는 거기 있는 투룸을 사시겠어요? 내가 신혼부부예요. 어딜 사시겠어요? 내가 전세를 받는다면. 다들 보시면 다들 나중에는 당연히 주거용 오피스텔이요. 그럴 수밖에. 제가 여기에서 그걸 하고 있다 해서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솔직하게 담백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7, 8억을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면서 방 2개짜리 뭐 하는데 사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5억을 전세해가지고 이자 내가지고 사느냐? 살고 있냐? 이자 내는 걸 때 같이 전세 이자 내는데 같은 평수에 이자는 더 작죠. 그리고 생활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지하철 바로 앞이고. 그런 데 사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 말씀드렸던 전자에 살지 후자에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나 내가 후자에 살고 있는 데는 내가 에어컨도 가져가야 되고 뭐도 가져가야 되고 다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식세기도 있죠. 그냥 내 침대 매트리스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제3의 이모님 식세기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 신혼부부들이 요즘 오시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런 걸 이렇게 어떻게 막 말하다 보면 갑자기 딱 너 얼마 있지? 너 얼마 있지? 나 5천. 나 5천. 이거야. 서로가 어차피 혼수를 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다들 구독하시잖아요. 전자제품은 다 구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젊으신 분들이 사는 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뭐 청년주택이라든가 하다못해 상가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이사 갈 때 나오는 거는요. 매트리스예요. 그 외에는 그냥 별로 없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보면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내가 이런 걸 다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애들 저희 때야 뭐 애를 꼭 낳아야 된다. 뭐 하지만 요즘은 그것도 상황을 보고 하나를 낳자 뭐 이렇게 세대가 되다 보니 오피스텔을 사시는 거를 좀 젊은 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요거를 사요. 사서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거를 계약을 하셔가지고 내가 4, 5년 동안 살다가 요거를 뭐로 매매를 한다거나 전세로 하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 있잖아요. 4, 5년 뒤게 되면 전세 가격이 내 분양 가격을 넘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 앞에 그리고 옆에 직장들이 있는 그런 데 있으면 그러면 그 가격으로 전세를 해가지고 나는 다른 데를 또 투자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나의 그런 청약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갈아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거용 오피스텔 하는 게 내 부동산 그거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거용 오피스텔 수익형은요, 나의 출발지예요, 출발지. 이거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단지 거쳐가야 되는 출발지다. 그래서 나는 이걸로 계기로 해서 저처럼 갈아타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출발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자, 부리니님께서 이제 여쭤보셨던 그 질문은 이제 소액 물건 하고 싶은데 추천 어디 괜찮은 데 있나요? 하신 건데, 예. 내가 또 다른 데로 아파트는 일단, 갔구나. 아, 삼천포였다. 아니에요. 예, 예. 너무 비싼 신도시. 아, 그러면 아파트보다, 예, 예. 신도시와 역 앞에 있는 물건 하시면 된다. 네. 신도시와 역 바로 앞에 있는 거. 예. 네, 그리고 그것도 요즘에, 역도 예, 오래되어 있는 역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여기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또 뭐 GTX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 가격이 조금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데가 해야 계속 집가 상승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 그거는 고객님, 께 제가 봤을 때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예, 예.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김 부장님께서 혹시 5천만 원으로 몇 개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음, 5천만 원으로 2개 가능합니다. 나 너무 웃긴데? 네네. 5천만 원으로 2개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네, 아니, 부동산님께서,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2개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그냥 너무 그거 해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하나 하시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익형은 내가 대출을 많이 끼면 클수록 그게 더 수익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5천이라든 돈이 있으면 사실은 2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확률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2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2개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김 부장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을까요? 2개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부동산님께서 컨설팅 받으려면 어찌 하나요? 100% 대출도 가능한가요? 와, 너무 좋은 질문 하셨네요. 100% 대출이라는 건 담보대출은 100%는 되지는 않지만 지금은 본인이 어떤 컨디션을 갖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달라지겠죠? 본인이 신용 상태와 본인이 처해 있는 뭐 내가 회사를 뭐 어떻게 다니고 있어요. 뭐 근속 연수는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수업하기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요. 그게 곧 어떻게 보면 저희 지표예요. 은행에서 보는 그 사람의. 이 사람은 얼마만큼 내가 해줄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걸로 하시면 그 부분은 이제 저와 이제 약간 맨투맨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는 알지는 못하지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없을 테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한테 문을 주시면 저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로즈쌤은 분양 받으신 건가요? 하셨는데요. 예, 저 분양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 당시 2천만 원밖에 없었고요. 불과 제가 4월 달에 분양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도 평소에 돈이 현금이 2천만 원이 들어있지 않는 여자예요. 원래 항상 마이너스 또는 0인 여자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2천만 원 있었는데, 그래서 용산에 하나 하고, 미사에 하나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든 분들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 뭐, 김미경 님도 계시고, 김영주 님도 계시고, 다 제 얘기를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사도 그렇고, 다 우리 땜빵 언니 믿고 한 거라서, 그리고, 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서울에. 그리고 서울에서 없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강남이랑 무조건 가까운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
그거는 국룰이에요, 국룰. 그래서 거기서 멀어질수록 망한다. 맞아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좀 예, 기다려야 그래서, 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돈을 투자하는 건데, 이왕이면 내가 대출도 받는다. 근데 내가 어쨌든 대출을 받는데, 기왕이면 그래도 돈 되는 곳에 하고 싶잖아요. 사람 욕심이. 기왕이면. 근데 제가 원래 집이 김포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부모님이 인천에 살고 계세요. 인천시 서구에.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얼마나 안 오르는지를 생을 봤어요. 김포시에서 지하철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를 유치원, 김포 부변 유치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유치원에서 제가 유치원 등교하면서 맨날 들었던 말이 지하철 들어온다,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한 30년 지나고 제가 30살이 넘고 나니까 지하철이 정말 들어왔는데 웬걸 2칸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서울로 다니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이 다 강남에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김포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챙길 거 다 챙기고 강남까지 친구들 만나러 나가려면 한 3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다 같이 모일 때 저희 집 쪽으로 절대 만남의 장소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만 맞춰서 강남으로 일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버스가 일찍 끊겨요. 일찍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얘기했어요. 지연이 시간 되는지 물어봐. 예,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너무 슬픈 게 그러다 보니까, 어, 왔다 갔다 시간이 거의 하루에 6시간이잖아요. 김포 아예 안쪽이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출퇴근 시간이 왔다 갔다 되는 것, 내가, 시간과 노력을 다 버스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지하철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악착같이 어떻게든 강남으로 나는 가야 돼. 강남 주변이라도 끝까지 나는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질 거야. 해가지고 지금 송파에 와 있는 거예요. 정말 네, 끈기는 여인이에요. 네, 절대 못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왔냐? 대출을 5억 껴 있어요. 중간에 상도동 한 번 거쳤어요. 상도동까지가 제 최대치의 대출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35살 때까지 좀 많이 모아놓은 거. 그래가지고 상도동에 거기 브라운스톤이라고 있어요. 그때 당시 가격이 7억이었어요. 7억에서 7억 3천 사이. 근데 그때 할머니가 살고 계서 할머니가 너네 신혼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다 하면서 깎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것 여짜저짜 해가지고 풀로 대출 받아가지고 그때 들어갔던 게 12억 돼가지고 송파로 입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송파로 왔더니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확 떨어져요. 그더니 이제 조금씩 스물스물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내려갈 때를 얼만큼 잘 견디느냐. 근데 한 번은 거쳐봤으니까 이 내려가는 걸 뭔가 내가 지금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버틸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같이 이사 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을 좀 받았던 거지. 안 그랬으면 저는 진짜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보이스피싱 사업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그런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분도 들어간 데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첫 번째 생각을 해요. 이 땜빵 언니가 추천을 해도 땜빵 언니가 산 곳을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땜빵 언니가 추천하면서 하신 곳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땜빵 언니의 주변 분들한테 가장 추천을 많이 해서 그 주변 분들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곳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내가 편해. 그리고 내가 많이 물어볼 수 있고 안전빵이다. 왜? 이유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언니한테 관리를 받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저 머리 되게 좋죠. 그렇게 해서 제가 2개를 하게 된 거고 아니었으면은 저는 지금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야? 주식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날렸겠죠. 왜? 지금 꼭지에 또 많이 올라가 있을 때니까 또. 그래서 아예 변동성이 큰 건 아예 이제 시작도 안 하고 무조건 부동산이다. 예,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부동산이 체질이 맞는 거라고 또 사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들어갈 걸. 예. 아무튼 말이 길어졌죠? 예, 예, 예. 자, 예, 그 예, 다음 예.
네, 부동산님, 저는 분양받은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있었고, 1천만 원은 용산 계약금 걸었고, 하나는 미사의 오피스텔, 역에서 세 발자국 떨어진 곳, 지하에 스타벅스 있는 곳, 인프라 좋은 곳, 주변에 여러 가지 인프라 15개의, 뭐죠? 삼성 엔지니어링 규모의 15개 부처가 들어오는 첨단 업무단지가 지지난주에 발표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를 했는데 4월에 제가 들어갔는데 다행이죠. 또 이것저것 호재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전국에서 최다 큰 스타필드 하나 거기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이게 있죠? 예, 이케아도 있지. 또 거기 주변에 고덕, 신도시 난리 났죠. 지금 막 20억, 30억 가고 있죠. 송파, 포레온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애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렇게 멱살 잡고서 야 이씨 올라와 이 새끼야 이렇게 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하면서 내가 강남은 입성을 못 하더라도 여긴 괜찮다. 그리고 오히려 강남 쪽에 공실이 엄청 많아요. 거길 갈 바엔 이렇게 자연도 보존되어 있고 주변에 바로 넘어가면 또 뭐 강남이고 또 바로 옆에 잠실, 바로 위에 성수 요런 애들이 요즘은 조금 더 널널해서 다니기도 길도 빵빵 뚫려 있어가지고 괜찮더라. 예. 아무튼 저의 눈도 많이 밝아졌어요. 부동산 이제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다, 맞아요. 제가 말 안 해도 그녀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이제 다른 거 몰라도 되게 꼼꼼해가지고, 예, 땜빵 음, 언니가 뭐 얘기하면 다 검색부터 해요. 따라락 무서워요. 올라오는 거. 예. 그래서 저는 누가 말하는 거 이제 보이스피싱 한번 당했기 때문에 한 방에 믿지 않습니다. 10번은 듣고 내가 납득이 되고 팩트를 체크해야지만 믿는 사람입니다. 네. 저 되게 네. 깐깐한 여자예요. 네. 김케이님이 웃으셨다. 이미 부자라고요? 일단 들어간 거 자체가 저는 좀 뿌듯하긴 해요. 우리 김미경 님도, 예, 시작하셨거든요. 또 오늘 또 한 분 또 시작하셨어요. 정서연 님이라고. 예. 우리 또 공남주 대표님 오셨구나. 이분 진짜, 예, 이분 부동산 완전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저 음, 전화 드린다고 그래도 전화 못 드렸다. 제가 오늘 한 예. 수 배워야 되겠네. 여기 진짜 오늘 오신 분들 다 전문가 위주로 오신 거예요. 김케이님께서 반평생 기다린 게 2칸짜리 지하철. 예. 김포 저 안쪽에 제가 살았어가지고, 예, 다른 거 몰라도 강남이랑 조금 가까이 뭘 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전 평생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생각만 하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로즈쌤 실천력 짱.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실천력이 좋진 않은데, 모든 진짜 왜 영끌한다 그러잖아요. 전 진짜 모든 손품을 다 끌어안았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그리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경매 모임 사람들한테 투표도 했어요. 제가 여기 하는 게 맞을까요? 별의별 거 다 있죠. 예,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깐깐합니다. 월 급여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프리랜서잖아요. 시트러스님, 이래놓고, 나간 거 아니겠지? 들어오신 거죠? 어, 대출 이자가 지금은 얼마일까요? 하셨어요. 우리 공남주 대표님. 대출 이자가 지금, 땜빵 언니님, 요즘, 평균치가 요즘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지금 잔금을 하시는, 그러니까 그 앞전에 하신 분 아니고 지금 현재 잔금하신 분들은요, 3%에서 4%대입니다. 그 사이대입니다. 3%에서 4% 사이대다. 예, 예. 되게 많이 그 내려갔잖아요. 앞전에 계신 분들은, 그 앞전에 뭐 7%, 뭐 6%대 받으신 분들은 이제 갈아타고 갈아타서 이제 4%대 이제 정착을 하셨다면, 지금 현재 잔금을 치르신 분들은 그 앞전에 했던 거랑은 이제 틀리게 이제 되어 있어서 딱 그 4%또 3%또 그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예, 예. 근데 또 뭐 이렇게, 궁금하니까 또 이제 돌려보시면은, 인터넷에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한데, 솔직히 말해서, 막 믿음이 막 가고 막 이런 곳은 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이 알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점점 좁혀나가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좁혀나가는 편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또 땜빵 언니를 통해서도, 뭐 세무사, 뭐 이 은행, 지점장, 뭐 금융감독원 뭐 어마어마해요. 네트워크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또 이제 한 분, 언니한테 왔다 가셨던 분이 있는데 또 여러 곳에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어, 기장료를 자기도 모르게 많이 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기장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또 추천해 주셨다고 그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잘 모르잖아요. 세무사들이 주변에 아무리 많아도 그치. 어차피 다 누가 일해요? 밑에 직원들이 일한다. 그럼 그 밑에 직원들은 사장님한테 돈 벌어다 줘야 돼. 실적 쌓아야 되니까 기장료 매월 얼마 납부하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땡빵 언니가 뭐라 그래요? 그 기장료를 왜 내?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이런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몇십 년 세무사, 회계사, 지점장, 금융감독원 이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면 나오는 포인트들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돈을 금액을, 쓸데없이 내면 안 돼요. 예, 이 금액들을 우리가 진짜 멍청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몰라서 나가는 비용들 다 합치면 월 진짜 이것저것 한 30만 원 나간다. 그러면 그걸 1년이면 평생이면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그거 좀 많이, 언니를 통해서 활용 정보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가 이게 끝이 아닐 텐데, 그 다음 슬라이드가 있으실 거예요. 예, 예. 예, 예, 예. 마지막 슬라이드 모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최적화된 곳을 갖다가 알려드리고, 어차피 저도 이제 누구를 추천할 때는 제가 먼저 해보고 검증을 명확하게 하고,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어딜 가면 이제 세치쌤이 맨날 그래, 저한테. 로즈쌤 왜 이렇게 새가슴이야? 왜 이렇게 소심해? 이것까지 다 체크해?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피해보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나서도 거릴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마음이 편해져요. 맞아요. 맞아. 대부분 큰 돈 버는 게 다 리스크가 크니까 막 잠 못 자, 막 코인 봐봐.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마음이 편해요. 왜? 이분이 하란 대로 했더니 내 통장에 이렇게 꽂히더라. 예, 저도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다가 맨날 전화했어, 언니한테.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랬는데 그 다음에 돈이 꽂히네? 아, 이래서 부가세 환급 받는구나. 아, 이래서 분양받아야 되는구나. 왜 사람들은 금액을 막 오를 대로 오른 거에서 매매를 하지? 그니까 돈이 안 되는 데가 된 거예요. 이걸 다 알고 나니까 진짜 바보들은 매매를 하는구나. 정말 옷을 살 때 아울렛에서 사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수익형도 다 아울렛에서 사야 되는데, 그거를 아울렛을 우리 땜빵 언니가 알려주시는 곳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합니다. 컨설팅 신청하실 텐데, 컨설팅 신청하실 때는 여기 제가 선착순으로 이렇게 폼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로즈데이 기념 이벤트, 오늘 로즈데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에게 최적화된 부동산 요거를 받아보시고, 전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건바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어요. 대출이 5억이 있어요? 저 지금 이 집 5억 대출 있어요? 근데 대출이 건바이로 딱 다르게 나옵니다. 내가 대출 있는 거, 이건 담보대출이잖아요. 이거랑 상관없이 그 회사를 보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 갚아나가는 것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 예,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5억이 있어요. 뭐 더 많이 받을 수 없어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아예 진짜 신세계를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모르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그 방법을 간략하게나마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게 지금 보시면, 나,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 아파트에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우리 집 아파트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출이 얼마인데요? 근데 이걸 갖다가 DSR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돼서 할 수 있다고, 말이 안 되는데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게 지금 보시면, 요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지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아셨던 것처럼 아파텔이라고 있었죠. 바로 그것이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다른 이름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했고 예전에는 아파텔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고요. 그거는 상관없이 얘는 상업 용도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전기가
가전 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전에서 쓰고 있는, 그래서 뭐 에어컨을 쓰고 있으면 뭐 그 누진세가 올라가서 30만 원, 40만 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상업 전기가 들어옵니다. 얼마 아주 쾌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이 대출 자체도 담보대출로 할 수 있는 이게 상업화되어 있는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담대에 되어 있는 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주담대에 5억이든 10억이 있어. 그러나 이제 그거는 약간 포함이 돼요. 내가 이 주담대와 이걸 할 때 내가 신용을 엄청나게 다 끌어다 썼어. 그렇다면 요거 이제 나중에 할 때, 그건 이제 우리가 은행과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재산세로 내가 대신 아파트가 있어. 내가 뭐로 있어. 내가 차가 뭐 몇 cc 뭐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또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수익형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좀 네, 됐을까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어떤 부자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부자들 다 어떻게 해요? 99% 대출로 합니다. 아시잖아요. 예, 오늘도 김미경님께서 알려주신 그 부자 이야기가 있는데, 울산에 또 땅 사셨던 분이 또 17억에 사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 대출 했는데 뭐 했다? 지금 40 몇 억에 팔았다. 지금 난리 났잖아요. 울산, 거제도 그쪽 뭘로 난리 날게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희가 전국구이기 때문에 다 예,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지방은 경매로 난리 났잖아요. 서울 수도권만 고공행진 중이니까 아파트, 오피스텔까지만 지주택 안 된다, 모아주택 안 된다. 예,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부자들은 진짜 대출 잘 나오는 사람이 부자더라. 예, 회사 다니고 계세요? 사업자 있으세요? 대출 얼마 나오세요? 거기에서 비율 조금 달라지겠죠. 하지만 어떻게든 내가 요거를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긴밀하게 1대1로 만나야 돼요. 왜냐면 아까 저기 뭐야 시트러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로드쌤 월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저 얼마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민망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잘 벌고 계신데 거기에서 제가 얼마 벌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찮다 이 얘기 나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1대1 컨설팅을 지금 어디로? 여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저희가 여기에 원하는 시간이 안 된다. 저한테 채널톡으로 따로 얘기하시고 제가 또 연락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 조금 빠르게 연락을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연락드리고 시간 조정하시고 해가지고 우리 떼빵 언니께서 되시는 시간만 제가 열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여러분 선착순이니까 무려 500만 원 상당의 여러분들의 컨설팅 어디서 못 받아요. 그리고 건물주들 만나는 사람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 안 만나줘요. 어, 명함 파가지고 대표 로즈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대표예요. 어쩌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너 얼마 들고 있니? 이거부터 물어봐요. 예, 너 자산 맞습니다. 얼마니? 어, 자산가들 목록은 PB들에게 다 들어가 있죠. 왜? 은행을 통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는 거기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삐짓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다? 바로 땜빵 언니다. 예, 이렇게 간추린 요약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까지 이제 질문 못 드렸다. 나 질문 늦게 들어서 못했어요. 하시는 분 질문 남겨주시고요. 여기 컨설팅 10명 선착순이니까 꼭 신청하시고, 어, 밑에 후기 남기실 곳은 디노랩입니다. 후기 선물 4종 세트와 여러분들, 요거 플러스 알파로 요번에 항공권은 10매가 랜덤으로 당첨되는데 이제 신청서를 썼었어야 돼요. DB가 들어왔었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는 누락된다. 예, 그거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우리 떼빵 언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오늘 조금 있으시네요. 비밀 파티인데,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일단은, 사실은 이게 네, 막
지난번 때는 사실 되게 막 열정으로 막 뿜어냈는데 오늘은 제가 약간 처진 텐션으로 좀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면 제가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코 소리가 사실은 조금 이제 풀렸어요. 그 앞전에는 이제 코가 진짜 그 기안84가 여기 휴지 이렇게 한 것처럼 제가 오셔가지고 막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상담은 계속 있지, 콧물은 코가 꽉 막혀 있지, 비가 오기 전까지는 제가 거의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지금 제가 조금 괜찮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 목이 좀 아프고 지금 그 알러지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질 못해서 사실 알러지 약도 좀 약간 먹고 있고 그래서 약간 애가 몽롱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텐션이 막 있게끔 막 말씀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워요. 제가 네네. 이 알러지 약을 끊고 그렇게 해서 쌩쌩할 때 여러분들 만나 뵈면 아, 그때 그 여자야? 하고서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 질문이 좀 없으신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내가 지금 돈이 얼마밖에 없는데, 요렇게 자세한 거를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러시니까, DM으로 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질문을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편하게 질문 더 남겨보시고요. 우리 땜빵 언니는, 정말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진짜 탑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있고 강의하시는 분들이랑은 질이 아예 달라요. 아예 현실이고. 근데 이제 온라인에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 돈이 이미 많으면, 그리고 강의는 안 열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20억이 여러분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내가 자산이 20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당 월세가 월 200씩 나온다. 그럼 뭐 하실 거예요? 강의하실 거예요? 피곤하게? 안 하죠. 그냥 놀아요. 맨날 맛집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초청을 드리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하찮은 그런 수업 듣고서 아파트를 사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지방에 아파트 사는 거 아니거든요. 지하철 없는 지방. 절대 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수업을 듣고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아파트를 샀대요. 5억, 6억짜리를. 정말 놀랄 노자는 뭐였냐면 여수에 아파트 사실 분들이에요. 지금 여수 분들 계시면은 저한테 욕을 하실 텐데 여수는 아파트 가격이 절대 오르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진짜 저 같은 사람도 알 정도예요. 여자가 없어요. 다 서울 가고 없어요. 그래서 여수에 가면 남자들이 여자들, 처음 보는 여자들을 다 쫄쫄쫄 따라다녀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많은 곳, 절대 가면 안 된다. 아파트 안 오른다. 결국엔 뭐 때문에 오른다? 여자가 있어야 되는 곳. 여자들은 어디 좋아한다? 신도시 좋아한다. 아이를 낳으면 학세권, 그죠? 모든 인프라 모여 있는 곳, 신상 많이 나오는 곳, 이케아, 하남 스타필드, 그죠? 그리고 코스트코, 양재역 미어 터지죠? 예. 그러니까 결국엔 다 직주 근접이다. 그래서 정말로 많이 느꼈고, 진짜 김포 깡촌에 살던 여자가 말씀드립니다. 예. 탈출? 미친 듯이 탈출해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도 일부러 강남 사는 친구만 만났어요. 이러면 말 다 한 거죠. 네, 그 정도로 저는 이제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엄마 아빠를 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 아빠는 부동산의 부자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그 집에 있으면 되는 줄 아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하나 꿀팁이 뭐냐면 오피스텔도 주택 연금이 나옵니다. 알고 계시나요? 주택연금 나오는 거? 그래서 너무 비싼 아파트에 갈 필요는 없지만 꾸준하게 수익이 돌면서 수요가 많으면서 지식산업단지라든지 직장이 옆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곳 주변에 한두 정거장 주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인프라가 좋고 맛집이 많으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데이트 많이 하기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많이 많이 집을 얻더라고요. 근데 바로 지산센터 바로 앞은 안 돼요. 이유는 뭔지 혹시 아세요?
직장에 가까우니까 다 주말에, 싫어하죠. 주말에 일 나가기 싫을 때 차장, 박 차장 이런 사람이 전화하잖아. 김대리? 너 기숙사에 있니? 너 집 거기 바로 앞이잖아. 서류 그거 내가 놓고 왔는데 좀 갖고 와라, 이 새끼야.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너무 싫어. 그래서 저는 여기 주변이 집이 아닙니다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두 정거장을 더 멀리 이사 간대요. 그 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까지 다 알고 있어야 어디가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지를 일일이 다 분석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그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전문가들이니까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도 다 여러분들이 아는 상태에서 이 언니랑 컨설팅 선착순이에요. 10명 다 돼버리면 연락 안 가요. 무섭죠? 오늘 저녁까지니까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죠. 우리 만나면 이 언니가 뭐 해줘요? 그렇게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자몽 자몽 주스 맛집에 데리고 가잖아요. 거기서 커피 무제한. 그리고 잘하면 밥도 사줄 수 있다. 그렇다. 네, 왜냐면 네, 왔으니까. 음, 네네네. 지금,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예, 있는 가신다고? 거죠. 맞아요. 지금 보시면, 가신다고. 네. 네, 청라, 지금 아까 인천 말씀하셨는데, 이제 청라라든가 이제 그런 데서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청라에도 지금 아파트가 지금 푸르지오코가 하나가 되게 비싼데도 지금 현재 이제 그게 뭐 아파트가 아니고 사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그게 지금 있는데, 그게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청라입니다. 7, 8억입니다. 음,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내가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리고 내가 브랜드 밸류가 좀 높다 하면 그냥 무조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청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세대수가 사실 제가 그 좋아하는 브랜드긴 하지만 이제 세대수라든가 이런 건 맞는데 이제 그 거기에서 보시면 청라에 있는 뭐 여기랑 거기도 이제 역세권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가깝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시세가 그렇다. 청라라는 거는 어떻게 보시면 국제 신도시의 송도와 가깝고 해서 그러한 어떤 특화된 그런 게 있어서 거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회사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기에는 사실은 조금 멀지만 서부권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살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로즈쌤이 말한 것처럼 그쪽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기는 쉽진 않아요. 가격은 어느 정도가 지금 책정은 돼 있지만 그 가격에서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너무 슬픈 현실이지만 강남과 가까운 것일수록 가격이 먼저, 제일 먼저. 강남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어디? 서쪽.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 그러나 이제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건 입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지가 그러니까 오셔서 저한테 그래요. 저 솔직히 저 본부장님을 믿고 뭐 아니면 저희 저 대표님을 믿고 여기 계약을 해야 하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저지만 입지를 믿고 하세요. 입지를 믿고 하셔서 하시면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부동산으로 하신 분들의 어떠한 특화된 것, 입지는 절대 속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하철이 옆에 있고,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버스 정류장이 어떻게 중앙으로 가고, 그러한 것들이, 많은 것들, 노선들이 많은 것들은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세요. 상계동. 거기가 상당히 아파트 가격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노원에는 안 돼요. 노원엔 잽이 안 돼. 노원은 지금 30년대 노후됐지만 거기에 서류가 막 더 엄마들이라든가 외부에 계신 분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학세권 때문에. 그리고 뭐 때문에? 거기가 학원가라든가 상권이 거기에다 포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계동이 최고인 줄 알았으나 지금은 노원이 최고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서울에 살고 있지만 왜 너
미사에 가 있니라고. 전 사실 미사에 저도 투자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마곡에서 해서 제가 바보스럽게 맨 첫반에 그냥 피 2천만 원 혹 해가지고 그걸 팔아버려가지고 그 7억이나 넘는 돈을 갖다가 제가 계속 갖고 있었으면 되는 것을. 그걸 못했기 때문에 저도 이게 내가 봤을 때 같은 컨디션이어서 저도 여기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어떻게 보시면 아까 전에 그 로즈쌤한테 그러겠죠. 로즈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 강의를 하면 뭐 돈 그거에서 저는 안 해요. 그래서 그럼 너도 돈이 있다는 애가 너 여기 와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당당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여러분 때문에 또 저도 이게 쌓아진 거고요. 저 또한 이게 우연한 기회에 가지고 돼서 여러분한테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겠다. 왜냐면 이거는 어렵게 진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서 남편 그거 해가지고 뭐 내가 뭐 무슨 뭐죠 뭐 깁는 거 같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돈 모으셔가지고 하신 분들이 잘 되신 분 저를 만나 잘 되신 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봤단 말이에요. 저도 같은 여자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구박당하시는 분들도 나 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저도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제가 뭐 전문적으로 뭐 부동산학과를 나온 건 아니지만 저도 지금까지 쌓여 있던 것들을 해서 조금 나눠주면 그분들이 또 저를 도와주세요. 또 다른 것들로. 그리고 저는 이걸 하면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물론 뭐죠? 무슨 뭐 위에 뭐 임대인이라고 했나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저는 딱 제가 쉬고 싶을 때 1년도 쉬고 2년도 쉬고 해요. 그건 뭐냐면 수익은 계속 들어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주식은 내가 팔아야지만 그게 내 현금화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프를 보면 좋지. 오, 막 빨간 걸 막 올라가. 아, 상한가, 아싸. 나 돈 막 벌었어. 막 이러고. 그렇지만 그걸 팔아야지 그게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월세는요, 내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와요. 그러니 나는 그걸로 이때 우리 엄마랑 어디 갈 수도 있고, 우리 아들내미가, 엄마, 나 이번에 어디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그러면 제가 그걸 조금은 막 주면 안 되죠. 그럼 애 버르장머리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보태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 크게 월세가 뭔지 모른다고요.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진짜 나의 삶에 숨통이 됩니다, 여러분.